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대학의 김영갑 교수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나는 많이 벌고 있는데 매출이 높은 분들도 종종 보면 이익이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심한 경우는요, 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 매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은 아마, 그런데 여러분도 사실은요, 제가 정확하게 손익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도 적자 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기가 적자가 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 매출,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매출 올리니까 그래도 내가 한 몇백만 원, 천만 원 정도 남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야,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남아 있는데 뭐야,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라고 하시는데, 이분들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적자인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적자 나지 않고 흑자 나는 매장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또 세 가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직원입니다. 여러분, 직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한 달 동안의 비용은 얼마쯤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히 계산해 보셨어요? 그냥 직원에게 매달 급여를 주니까 내가 한 200만 원 주니까 나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부분 인건비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4대 보험도 들어주셔야 되죠. 또 다양한 수당도 주는 경우도 있죠. 초과 근무 수당 또는 연월차 수당, 또 거기다가 여러분은 퇴직금도 주셔야 됩니다. 또 직원들도요, 먹어야 되잖아요. 또 직원들이 좀 기분 나쁜 것 같으면 여러분이 술도 사줘야 되고 회식도 해줘야 되잖아요. 아마 직원 1인당 최소한 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직원 한 명을 여러분이 고용하기 위해선 그 직원이 얼마의 매출을 올려야 될까요? 야,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식당의 경우를 가정하면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게 3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만약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이 직원이 매출액을 얼마를 올려줘야 될까요? 1000만 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직원이 3명이 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장님도 일한다고 가정하면 사장님을 포함해서 3사람이 일을 한다, 그럼 이 식당의 최저 매출액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3천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직원을 한 명 늘릴 때마다 이 직원이 1000만 원씩의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직원은 3명을 넘겨선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음식점 구조가 사람의 손이 많이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2천, 3천을 하는데 직원이 4명, 5명, 6명. 이러면 어떻게 되죠? 100% 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원을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당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식당 구조를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 수 없다면 식당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직원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요즘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이 나보다,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당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건 비율을 매출액의 30%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 앞으로 식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하우, 흑자를 내는 두 번째 노하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게의 평수 또는 여러분의 테이블 또는 여러분의 매장의 의자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큰 매장이 좋을까요? 테이블 수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의자를 많이 둘수록 손님이 많이 올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장이 크다고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식당들을 잘 분석해 보면요, 테이블 숫자가 오히려 작은 데가 더 매출액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할게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가게가 똑같은 가게인데요, 테이블이 10개 있습니다. 여기는 테이블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테이블 5개면 4, 5, 20, 20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매장도 20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이 매장도 20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밖에서 지나가다가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매장엔 똑같이 20명이 있는데 50%만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지나가다 여기는 손님이 반밖에 없네. 근데 이 매장은요, 똑같은 20명이 있는데 테이블이 딱 5개니까 풀로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고객이 뭐라고 느끼죠? 이 가게는 꽉 차 있네. 여러분이라면 두 가게 중에 어디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자, 그런데 저 같으면 이 가게한테 오히려 테이블을 하나 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명 고객 중에 4명이 줄을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뭐가 되는 거죠? 대박집. 자, 우리는 사실은요, 테이블 숫자가 많아야, 의자를 많이 두어야 고객을 많이 받고 그래야 매출이 높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걸 무조건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 고객이 시간대별로 몇 명쯤 되고 이 고객들이 꽉 차게 만드는, 그리고 이 고객들이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다른 소비자들이 봤을 땐 이 집이 손님이 꽉 차 있다, 이 집은 대박집이다 라고 느끼게 하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직원의 숫자를 과도하게 많이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적으니까요. 그 순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직원의 수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입니다. 고객도 만족하게 되고요. 우리 직원도 만족하게 되고, 사장님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더 높은 매출, 더 높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 일거양득이 아니네요. 일거삼득이겠네요. 이번에 마지막 3번째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업시간은 몇 시간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식당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를 계획하고 계신 사장님들, 영업시간은 몇 시간으로 하실 겁니까? 일주일에 며칠을 영업하실 겁니까? 보통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식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니까요, 1년 365일 문을 안 닫아. 식당이,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식당을 시작했는데 일주일에 하루 놀고 싶은데 아무도 문을 안 닫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처음엔 일주일 내내 영업을 했어요. 이거 뭐 명절도 없어요. 설도 없고 추석도 없어요. 1년 365일, 거기다 영업시간은 봤더니요, 막 12시간, 어떤 분은 24시간. 아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살려고 장사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장사하는 겁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영업시간을 무조건 줄이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줄인다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분석해보면요, 12시간 영업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요, 3시간만 영업하고도 12시간 영업하는 집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리는 집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한다? 아니요. 저는 제 제자들에게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물론 못 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직원들은 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최소의 영업시간으로 그걸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더라도 하루에 노는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연구들을 해서 요즘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업시간 줄이기고요. 영업일수 줄이기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걸 힌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장의 매출액을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업시간을 줄이고도, 영업일수를 줄이고도, 그러면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은 순이익을 내면서도 훨씬 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역시 이것도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더 디테일한 설명을, 영업시간에 대한, 영업일수에 대한,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반드시 제 채널을 구독하셔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 이와 관련된 수많은 컨텐츠가 제 채널에 400개 이상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제 채널에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돈을 많이 벌어줍니까? 재미없는 게 돈을 많이 벌어줄까요? 재밌는 건요, 그냥 오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거는 왠지 재미없고 머리 아플 것 같지만 잘 듣고 따라 해보시면요, 이게 진짜
돈을 많이 벌어주는 채널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거 내가 얘기하니까 되게 쑥스럽다. 어쨌든 여러분들 제 채널 열심히 보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의미한,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제가 목표로 하는 여러분의 매출을 올려주고 여러분의 순이익을 높여주는 그런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